그 한덕수 총리가 지금 가장 핫한 사람이 되어 버렸어요. 왜 가장 핫한 사람이 되어 버렸는가?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죠, 뭐 대통령. 대통령 권한 대행이지만 대통령이 뒤에 있는 권한 대행과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잘리거나 해가지고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권한 대행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180도 다른 겁니다. 이거를 헷갈려가지고 섞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어제 오늘 최근에 굉장히 한덕수 권한대행이 가장 핫한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일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가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그 트럼프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뭐 권한 대행하고 대통령이나 권한 대행하고 이야기를 전화를 하지 않았었어요. 뭐 만난 건 고사하고. 왜 그랬습니까? 대통령 탄핵됐고, 그 다음에 한덕수 권한 대행 있었고, 그 다음에 권한 대대행 최상목 있었고, 뭐 트럼프 대통령도 바빴겠죠. 하지만은 그럴 만한 사정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한덕수 권한 대행이 원했으면 탄핵되기 이전에, 윤 대통령이 탄핵되기 이전에도 뭐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나 이런저런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방안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은 한덕수 권한 대행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 탄핵이 됐으니까 지금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해가지고 트럼프와 이야기를 갖다 나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굉장히 중요한 그 주목을 받고 있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택이, 결단이 우리 사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치고 있다.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고 그 문영배 이미선 후임에 이제 열흘 뒤면은 이제 그 물러나게 되죠. 18일까지가 임기니까 오늘부터 열흘 뒤면 19일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더 이상 헌법재판관이 아닌 거죠. 그 후임을 지명을 했고, 그 후임에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세 가지가 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울대 그 대학 동기, 그다음에 연수원 동기, 검찰 임관 동기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특별히 지명을 했다. 이런 것들이 야당을 굉장히 자극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이완규 법제처장하고 함상훈 고등법원 부장판사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렇게 지명한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 생각을 이제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됐어요. PD님 혹시 마은혁 재판관 사진 있으면 좀 찾아봐 주시고,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됨으로 인해 가지고 드디어 우리나라는 작년 10월 이후에 거의 6개월 만에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굉장히 중대한 헌법상의 국가기관이 드디어 완전체가 된 거예요. 작년 10월에 이종석 소장을 비롯한 3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한 이래 우리나라는 헌법재판관이 한동안 6명 체제로 갔다가, 그러다가 8명 체제로 갔다가 드디어 마은혁이 임명됨으로 인해 가지고 9명 완전히 완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되지만 열흘 동안만이라도 그 9명 완편이 됐다가, 그랬다가 다시 19일부터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인 체제로 갔다가, 그러다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2명이 임명까지 되면 그때 다시 완전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헌법재판소가 9명 완전체가 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왜 부글부글 끓고 있는가? 아마 민주당에서는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미선 그다음 문영배 후임을
그냥 그 지명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굳이 일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저 같은 사람 작년 10월에 그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3명 뽑지 않아가지고 6명 체제로 헌법재판소가 실질적으로 식물재판소나 마찬가지가 됐다. 그거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목소리를 갖다가 높였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았어도 마은혁도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도 나는 임명 못하겠어. 나는 후임 대통령이 다 하는 게 좋겠어. 그러면은 8명에서 2명 빠지니까 6명 체제가 되는데 그래도 뭐 그 후임 대통령이 한 게 맞지. 내가 할 건 아니야. 난 권한대행일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고 한들 누가 비판을 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러려니 하는 거고, 더군다나 4월 18일하고 6월 3일하고까지 6월 3일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6월 3일 뭐 자정이나 아니면 늦어도 6월 4일 뭐 그 새벽이나 이때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될지 벌써부터 떨리는데, 아니 그렇게 되면은 6월 4일에서 5월하고 6월하고 그다음에 4월 18일하고 한 달 보름 정도만 기다리면 그 새로운 대통령이 어련히 알아서 지명하고 임명할까? 그러니까 난 가만히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누가 뭐라고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결단을 내린 거죠. 그 마은혁도 임명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완규, 함상훈 두 사람은 지명하고, 지명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임명한다는 이야기니까. 그다음에 그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같은 거 거쳐야 되는데 인사청문회 법 있고 뭐 그러는데 어떻게든 시간을 질질질 끌어보려고 하지만 아직 한 2달 가까운 50일 넘는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5월 중에는 저 2명에 대해서 임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그러면 임명하면 뭐 임명하는 거지, 뭐 어차피 지금 뭐 헌법재판소가 뭐 대통령 탄핵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뭐 그러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에 이렇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2명을 그 마은혁을 임명하고, 마은이 임명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국회가 선출한 몫이니까 자동적으로 빨리 임명하라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마은혁 임명한 거에 대해서는 막 박수 칠 거예요. 그런데 이완규, 함상훈 두 사람을 지명한 거에 대해서는 저거는 말도 안 된다, 월권이다, 이거는 위법하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사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그런데 과연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인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가? 헌법 조문 좀 띄워봐 주세요. 우리가 뭐 계속 주구장창 봤던 그 조문인데 71조를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권위되거나 권위됐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이야기죠. 사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제 그 일을 한다. 그 권한을 대행한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잘 보셔야 되느냐?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대행이 아니에요. 이게 대통령이 권위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대통령이 권위되었을 때도 대통령 권한,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고, 또는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도 그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자하고 권위된 경우하고 사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하고는요 굉장히 그 안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예컨대 대통령이 뭐 중요한 수술 같은 거 받아요. 근데 뭐 이것저것 뭐 하는데 한 뭐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뭐 그 좀 작지 않은 수술을 갖다가 받는다. 그러면 대통령 자리를 비워 놓을 수는 없으니까 뭐 옛날에 뭐 대통령 중에 뭐 쌍꺼풀 수술 받고 뭐 그랬던 분도 계시지 않았나? 어쨌든 뭐 그런 정도 수술이야 문제가 아니겠지만 예컨대 무슨 뭐 신체 그 장기에 관련해 가지고 뭐 상당히 좀 시리어스한 그런 수술을 받는다. 그런 경우에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그 기간 동안 뭐 한 달이면 한 달 그 정도를 대행을 갖다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정도 대행할 때 국무총리의 권한이 마구마구 이렇게 사용돼서는 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소추된 상태에서의 대통령 권한 대행과 탄핵이 인용돼서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의 대통령 권한 대행은요. 그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고 있을 때 뭐 그럴 때까지는 대통령이 탄핵 소추만 돼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 대행은 그 권한을 행사하는 거를 자제하는 것이 사실은 더 맞았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탄핵으로 인해 가지고 쫓겨났어요. 쉽게 말하면 권위가 된 겁니다. 대통령 우리나라에는요 지금 대통령이 없어요. 4월 4일까지는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대통령도 있고 대통령 권한 대행도 있고 그런 체제였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에 정식 대통령 없어요. 그러면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진짜로 그 이전에 탄핵 소추된 상태였을 때보다도 훨씬 더 큰 재량권을 가지고 대통령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게 뭐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해서 보면 뭐 왜 한덕수가 말을 뒤집었느냐 뭐 한덕수가 마은혁 임명하지 않을 때는 뭐 내가 이제 권한 행사 자제해야 된다 그러더니 왜 지금에 와가지고 그걸 넘어서서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고 하느냐 이거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 아니냐 뭐 누구랑 똑같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비판을 갖다가 하는데 하지만은 엄격하게 따지면 그 비판이 한덕수 권한 대행이 말을 시건했다, 말을 바꿨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상황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요. 어떤 때 의미가 있느냐? 헌법재판소는 여당하고 야당이 힘이 삐까삐까할 때, 특히 이제 여소야대일 때, 특히 이번 국회처럼 그 극단적인 여소야대일 때 이럴 때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무려 30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탄핵했잖아요. 왜 탄핵을 갖다가 했습니까? 야당이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당분간은요. 대한민국에 탄핵되는 국무위원들 없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갔다. 그러면 뭐 민주당 정권에서 무슨 장관, 총리 뭐 이런 사람들 쭉 있을 텐데 감사원장 뭐 이런 사람들 탄핵하겠습니까? 여당이 190석이 되는데 탄핵에 티읕자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뭐 탄핵 같은 게 없는데 헌법재판소가 뭐 이렇게 뭐 눈에 띄고 이렇게 신문에 날 그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늘상 해오던 무슨 뭐 헌법소원이나 뭐 그런 사건이나 처리를 갖다가 하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헌법재판관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거의 뭐 정권 다 잡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뭐 그다음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인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렇게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했다고 해가지고 기분은 나쁘지. 그거 내가 지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 챙겨준 사람,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 내가 챙겨줘야 될 사람한테 내가 헌법재판관 자리 줘야 되는데 아니 그 권한대행이 어떻게 그 지명을 갖다가 해가지고 내 몫을 갖다가 뺏어가나? 막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도 더 한 단계 높은 그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는 탄핵당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탄핵
그 뭐 국민의힘에서 뭐 탄핵할 수 있습니까? 과반수도 안 되는데 과반수는커녕 3분의 1밖에 안 되는 국민의힘에서 누구를 어떻게 탄핵한단 말입니까? 헌법재판소가 그 국민의힘이 야당이 됐을 때는 헌법재판소를 써먹을 일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민주당은 저렇게까지 한덕수 탄핵해야 된다, 또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왜 이렇게 지금 막 그렇게 그 뭐야 기분이 나쁘고 뭐 입에 거품을 무는 것인가? 첫 번째는요. 설마 하는 생각은 있는데 진짜로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지고 해산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지금까지 너무 그 제 상상력이 미치지 못하는 일까지도 막 쭉 해왔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하루 일한 사람을 보고 탄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대통령 권한 대행을 탄핵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다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헌 정당 국민의힘을 뭐 지금 진짜 제가 봤을 때 힘도 없는 국민의힘을 야당이 되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108석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을 내란에 동조한 위헌 정당으로 몰아서 해산시키려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예컨대 헌법재판소로 또 가야 되는데 위헌 정당 해산할 때 최소한 3명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겠죠.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뭐 이제 윤 대통령 탄핵에 그 찬성표를 던졌지만 인용을 했지만 그래도 국민의힘 탄핵 해산돼야 된다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 3명이 맞다 뭐 내란 정당이니까 탄핵시켜도 된다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헌법재판관 6명만 있으면은 위헌 정당 해산도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계선, 마은혁 뭐 이분들은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그다음에 김영두, 정정미 뭐 잘 그러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헌법재판관 2명을 만약에 대통령 돼가지고 지명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 지명하겠는가? 뭐 마은혁 2, 마은혁 3 뭐 이런 사람들 지명할 거라고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 6명이 모여 있으면 뭐 김영두, 정정미 뭐 이런 재판관만 잘 설득하면 진짜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도 있을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칼이라고 하는 거는 칼집에 있을 때가 더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보고 맨날 협박하는 거야. 니네 위헌 정당 해산한다. 헌법재판소 봐라. 6명이 우리 편이다. 니네 편은 3명밖에 없어. 언제든지 해산될 수 있고 해산되면 어떻게 된다? 국민의힘도 부자거든요. 국민의힘도 재산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00억 정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다 날라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막 마음대로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런데 만약에 지금과 같이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함상훈 이 2사람이 오면 3명의 보수 재판관이 5명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졸지의 구도가 6대3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5대4가 되는 거지. 그러면 5대4가 되면은 그 헌법재판소 가지고 아무리 190석 가진 집권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그 원대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덕수 뭐 또 다시 탄핵한다, 뭐 권한쟁의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다 그런 밑자락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더 직접적인 건 뭐냐면은 위헌 정당 해산 이런 거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엄청난 반발이 있겠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라면 하는 건데 지금 만약에 그 한덕수 권한대행 이 지명한 대로 그 다음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찬가지로 임명해가지고 헌법재판관이 이런 식으로 5명이 되면 적어도 그 계획은 무산될 것이다.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헌법 84조 좀 띄워봐 주세요. 헌법 84조 뭐 우리 국민들 이제 다 외우겠죠.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주석 헌법 3권에 있었을 거예요. 헌법 주석서에 저 소추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기소를 의미한다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헌법 주석서를 쓴 그 나름 권위가 있는 그 교수님이 헌법 교수님이 헌법을 전공한 교수가 저 84조의 소추라고 하는 말은 기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다. 저 소추에는 기소 플러스 재판도 포함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재직 중 형사상 소추란 말을 재판으로 받으면요.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 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장 이재명 대표는 6월 3일 날도 재판을 받기로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6월 3일부터 꼭 일주일 전에 5월 말에도 대장동 재판이 예정되어 있고요. 6월 3일은 무슨 재판이 예정되어 있느냐? 위증교사죄 항소심이 예정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6월 3일 재판은 연기될 겁니다. 왜 연기가 되느냐? 6월 3일 공휴일이니까 공휴일 날은 재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6월 3일에서 뭐 한 6월 10일이나 뭐 그다음에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만약에 당선되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재판받고 있는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 소추를 재판을 포함시키느냐 기소까지만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그 지위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저 헌법 84조를 그 유권 해석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냐? 그거는 대법원도 유권 해석할 수 있어요. 대법원도 거기에 대해서 유권 해석하면서 헌법에 저렇게 되어 있지만 저 소추는 기소만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됐다고 하더라도 재판 받으시오 해가지고 공직선거법 재판 뭐 진행해가지고 판결 때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등법원에서는 뭐 그거 할 수도 있고 뭐 위증교사죄 재판 계속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심 재판에서는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뭐 그 대장동 재판 진행할 수도 있고 그럼 법원 마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래도 이 헌법에 관한 최종적인 유권 해석 기관은 대법원보다도 헌법재판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대3의 구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뭐 보남 안 하죠. 뭐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뭐 권한쟁의 심판하든지 뭐 헌법소원을 하든지 뭐라도 하려고 막 걸려고 할 건데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6명이 아니야 저 형사상 소추는 재판까지 포함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게임 끝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5대4다. 5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용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그런 생각이 5대4는요. 그 일반적인 헌법재판은 6대3이지만 권한쟁의 같은 거는 과반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 찝찝할 거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 이런 분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법리에 밝은 분이고 그다음에 뭐 꼿꼿한 분이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뭐 확인을 못했었는데 보니까 뭐 5.18 유공자라면서요. 5.18 유공자라는 이야기도 들었던데 뭐 그다음에 그 학생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뭐 수감된 적도 있었다. 그래서 5.18 유공자로 뭐 지정됐다. 뭐 이런 그 기사도 얼핏 봤던 것 같은데 그랬던 분이니까 뭐 이것저것 뭐 타협하겠습니까? 긴 건 긴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지. 그런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 들어왔다. 그다음에 그 한 부장판사 같은 경우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한 부장이 대법원의 헌법과 행정법 연구회 회장을까지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헌법에 대해서는 훨씬 더 조예가 깊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입 바른 소리 하면 그러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에도 불편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갖다가 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그냥 굉장히 지금 뭐라 그럴까 그 속이 편치가 않고 막 화가 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탄핵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그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또 탄핵할 수는 없겠죠.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파면하는 건데, 아니 한덕수 권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뭐 할 수 있는 자기 권한 내 일을 법적으로 한 것인데, 그걸 어떻게 탄핵안을 그 탄핵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뭐 권한쟁의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저는 어떤 거를 민주당에서 우려해야 되느냐?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면요, 통과가 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에 그 한덕수 권한 대행은요, 아마 사표 내고 그만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다시 최상목 그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대행하는 또 그런 상황으로 그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만약에 한덕수 권한 대행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표를 낸다, 그러면 주위에서 막 그 부추길 겁니다. 아이 그 총리님 이렇게까지 됐는데 출마하시죠. 이런 꼴을 갖다가 당하면서까지 그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총리님이라도 나서가지고 뭐 우리나라를 좀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저는 이제 생각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생각하기도 싫어. 막 어질어질해. 뭐 누가 좋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로. 저는 누구라도 지금 민주당을 저지할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괜찮다. 그래가지고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진짜로 막 방을 갖다 다 내는 거야. 그냥 강호의 고수들 다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그 중에서 아주 객관적이고 그냥 공정한 그러한 절차를 통해 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이름 뭐 이렇게 거론되는 뭐 그런 사람들 말고도, 그런 분들 말고도 국민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은 지금 뭐 그 국민의힘 당적이 있든 없든, 그다음 정치를 했든 안 했든 이 사람이면 되겠다 이렇게 그 중지가 모아지는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라도 지금 국민의힘은 후보자로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일부 핵심적인 의원들이 한덕수 권한대행 보고 출마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와중에 민주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이런 일 가지고 탄핵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욱하는 마음으로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도 한번 나가볼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